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퀸스 한인 상권의 동맥으로 통하는 노던 불바드 상권의 한인 사업체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권 분포에서도 플러싱에 집중됐던 한인 업소들의 동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베이사이드와 리틀레그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한인 사업체는 모두 515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전체 상권 825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4%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인 요식업소 53개가 운영 중으로 이 지역 전체 요식업소 89개 가운데 59.5%의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한인 미용실과 스킨케어도 44개로 상권 내 비율이 89%에 육박합니다. 의료점 역시 22개로 90%로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실의 시장 점유율도 각각 88%와 87%로 집계돼 한인 상권의 높은 분포도로 보였습니다. 6월 16일 날 오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얼떨결에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수정파는 이제 주 재료를 하고요. 돼지갈비가 매운 돼지갈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생삼겹도 나가고 마늘 삼겹, 된장 삼겹, 고추장 삼겹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묵은지 삼겹이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노던 220가에 우리 한국정육 베이사이드점을 새로이 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한국정육이 근 30년이 되도록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고, 플러싱 다운타운 상권이 중국계에 밀린 이후 노던 블러바드는 한인 상권의 동맥으로 불릴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맨하튼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30분 맨하튼 중심가에 소재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무료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펼쳐집니다. 브라이언트 파크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은 매년 여름 브라이언트 파크를 찾는 뉴요커들에게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7일 첫 공연에는 한국판 난타인 스톰프, 베이비 이츠 유, 시스터 액트 등 인기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무료로 펼쳐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열리는 공연은 브라이언트 파크 잔디밭이 객석이 되지만 선착순으로 빨리 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r vows for me? And I don't mind keeping it in my So nice to get a taste of all these different shows that are going on over here. Because of course New York has the best shows there are. It's a beautiful day and we're having a wonderful time. The show, the entertainment is great and we love it, and I'm going to come as much as I can. 14일에는 시카고, 캐치 미 이프 캔, 21일에는 빌리 엘리엇, 락 오브 에이지, 8월 4일에는 라이언 킹, 위키드 등 8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다양하고 유명한 뮤지컬들이 이어집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난달 MKTV와 KNN이 공동 주최한 경로 대잔치에서 노인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을 선사한 이송희 청사초롱무용팀 공연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성대에 개최된 MKTV와 KNN 공동주최 경로대잔치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 전통무용 꽃동산 등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이송희 청사초롱무용단이 8일 MK그룹을 방문해 방송국 견학부터 공연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청사초롱 애들이 TV 방송국도 견학을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견학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주셔서 MKTV 벤자민 사장님과 송지현 국장님과 여러 분들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NKTV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청사초롱 아이들이 이 한국 문화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서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그런 도전이 계속 필요로 할 것 같고, 여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KTV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my teacher for encouraging us to dance really well and respect her. I also like to thank
I also like to thank my family for always driving me to Korean dance practice. I never missed a lesson. 앞으로도 이송희 청사초롱무용단은 매년 MK구로 행사에 참여해 많은 어르신들과 한인사회에 한국 전통무용을 널리 알릴 계획임을 밝히며 힘찬 포부를 외쳤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주의 한류 열기는 세계 어느 곳 못지 않습니다. 북미에서는 한국 가수의 공연을 요구하는 플래시몹이 벌어지고 K-팝과 댄스 경연은 참가 희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수요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관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어서 한류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실합니다. 특히 한류 확산의 천병 역할을 해야 할 현지 한국문화원의 공연 전시 공간이나 인력이 다른 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건물 내 갤러리 코리아 공간을 전시회와 콘서트 또 음식 이벤트, 북 이벤트 등 30여 개 행사 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 냄새가 가시지 않는 곳에서 콘서트와 전시회를 봐야 합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일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는 100여 명의 K-팝 팬들이 모여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를 호평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8일자 기사에서 현대자동차는 과거 소형차 시장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부탄가스통과 같은 싸구려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2012년형 엘란트라 모델은 완전히 바뀐 새 모습의 제품을 보여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소형차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간이 좀 더 넉넉하면서도 기름은 적게 먹는 자동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확정된 가운데 먹는 샘물 혜태강원 평창수의 상표권을 코카콜라가 손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코카콜라의 미국 본사인 더 코카콜라 컴퍼니의 한국 법인인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에 따르면 혜태 음료가 보유하고 있던 평창수의 상표권은 최근 더 코카콜라 컴퍼니로 이전됐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와 무관하게 제품 생산과 상표 관리를 이원화하는 콜라의 시스템에 따라 평창수의 상표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동계올림픽 유치 덕분에 평창수가 더 주목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브랜드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마지막 비행에 나선 애틀란티스호가 10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 우주센터를 출발한 애틀란티스호는 이날 오전 ISS에 도착해 그곳에 머무르던 우주인 4명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애틀란티스호의 크리스 퍼거슨 선장은 우주왕복선을 조종해 ISS에 접근하면서 동체 아래쪽을 노출하는 공중 제비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휴스턴의 미 연방항공우주국 비행 담당 책임자 크와치 올리바르호는 완벽한 도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에서 뛰는 한국계 포수 최현이 이틀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최현은 9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홈 경기에서 8번 타자 포수로 나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동점 솔로 아치를 그려 팀이 역전승을 거두는데 힘을 보탰던 최현은 시즌 타율을 0.219에서 0.221로 약간 올렸습니다. 3회 볼넷으로 걸어나가 토리 헌터의 3점 홈런 때 홈을 밟은 최현은 5회와 6회에는 각각 2루수와 투수 땅볼로 잡혔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엘레바마주 이민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8일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엘레바마주 헌츠빌의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엘레바마주 이민단속법은 이민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교회 근무자나 이민자를 상점 병원에 데려다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도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제정된 엘레바마주 이민법은 주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등록을 받을 때 제출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시민권자인지를 포함해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찰은 특별한 사유로 검문한 주민이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월 중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18,000개에 그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규모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만 내지 10만 5천 개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입니다. 또 5월의 신규 일자리 증가 규모도 당초 발표된 5만 4천 개에서 2만 5천 개로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실업률도 9.2%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는 그동안 더디게나마 개선되던 미국의 고용 상황이 정체 혹은 악화되는 양상으로 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둔화된 성장세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미국 경제운영당국의 전망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7월 11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90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기온 74도, 섭씨 영상 23도입니다. 오늘 하루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이번 한 주는 대체적으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며 한양마트가 이 기쁨을 함께하고자 뉴욕 뉴저지 전 동포들에게 수박 한 통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양에서 알뜰 쇼핑도 하고 수박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한양마트 전 매장에서 49불 이상 쇼핑 시에 해당됩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스를 위한 썸머 아트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한인 의료 서비스 업체 엑스트림케어가 8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정 간호보조원 감사의 날을 플러싱에 위치한 새로운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엑스트림케어는 무료 간병인 교육과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하는 가정간호회사로 현재 한인 간병인 400명을 포함한 700여 명의 간병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2기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입소식이 지난 6일 오전 10시 공군사관학교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뉴욕과 LA, 브라질 등에서 참가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입소식에 참여했고 10여일간의 병영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회장은 오전 9시 30분 여익환 사무총장과 함께 교장 오창환 공군 중장과 면담을 하고 작년 제1회 파일럿 프로그램에 괄목할 성과를 설명했고 또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답니다. 이 책은 철학하는 발명가 후지무라 씨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력화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력화 프로젝트는 인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훌륭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전력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기를 중심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 파괴의 방식에서 전기를 배제한 채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사진을 하나 싣고 있군요. 8만 대장경 천년 국제미술전 홍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선각 스님, 해인사 주지죠. 스님이 직접 뉴욕을 찾아서 해인 아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선각 스님이 존 벤 알펜 루빈 뮤지엄 관장과 또 이호성 뉴욕 한국문화원장에게 8만 대장경 동판을 전달하고 있는 사진 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톱은 서희경 선수가 어제 열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골프장의 그 US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3 언더파로 그 우승을 눈앞에 둔 그런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가 다 끝나진 못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악천후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됐고 오늘 오전에 다시 속개가 됩니다만 일단 서희경 선수는 경기를 마쳤습니다. 3 언더파였고 리더였고 바로 뒤에는 한타 뒤로 유서연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다른 선수, 유서연 선수 컨디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경기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의 그 호프입니다만은 미 프로풋볼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가 몇 주 전에 그 명예대사로 임명받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보석금 $1,300를 내고 풀려났고 법원으로 이 사건이 이송됐습니다만은 일단 워드는 알코올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업소 셔터 내부 70% 이상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출입구 철제 셔터 내부가 최소 70% 이상 보이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우선은 새로 개업하거나 셔터를 새로 바꾸는 그런 기존 업소에 먼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업소들도 이제 안이 보이지 않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새 규정에 맞춰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적발되면 $250를 물게 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셔터를 부착하고 있는 상점주들 많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러싱 109 경찰서 관할 지역의 전체 범죄율은 줄고 강력범죄는 늘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109 경찰서는 지난해 총 863건에서 올해 846건으로 사건 발생률을 보이고 있군요. 전년 동기 대비 범죄 발생률은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증가세를 나타냈군요. 살인의 경우 올해 5건이 발생해서 지난해 3건보다 66.7%가 늘었고 강도 사건도 101건에서 107건으로 5.9%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2011년도 상반기 한인 밀집지역 범죄 발생 현황을 경찰서별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몇 건, 또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중절도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퀸즈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퀸즈 보로 오피스가 한국 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비롯한 세계 명문 대학으로부터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과학기술 전문대학의 캠퍼스를 퀸즈에 조성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윌리츠 포인트와 써니사이드 야드 등이 최적의 캠퍼스 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안으로 뉴욕시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현재 올 초로 마감된 그 프로젝트에는 총 18개 대학의 유치의사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퀸즈의 캠퍼스가 조성이 되면 플러싱을 비롯한 퀸즈 지역 경제 부흥에도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도 어느덧 중선을 잡아들고 있습니다. 7, 8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9,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인사회는 그 어느 계절보다 가을의 풍성한 행사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 벌써부터 가을 행사 준비로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포사회 행사 중 가장 커다란 행사인 뉴욕 한인 청과협회 주최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오는 10월 8일과 9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뉴저지에서도 이보다 한 주일 빠른 10월 1일과 2일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질 계획입니다.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장수만세와 청소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며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는 동포 노래자랑과 함께 청소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에서는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이미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는 등 순조로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장단과 대부분의 임원진이 교체된 뉴저지 한인회의 경우 아직까지 추석맞이 잔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포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을 추석맞이 잔치 준비를 위해 조만간 전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2달 앞으로 다가온 한인 최대 민속잔치를 앞두고 과연 정상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이벤트 경험이 있는 부회장을 주요 스텝으로 영입해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조속히 재개해 계획한 대로 순조로운 행사 준비를 착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10월 1일과 2일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동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7월 11일 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